예술 전문학교 그 음악 관련 네. 이제 학교를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로열 패밀리신데 뭐 당간부나 어머님 뒤를 이어서 뭔가 뭐 그 지배인, 기업인 이런 쪽을 가지 않고 음악 쪽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북한은 어릴 때 예체능에 굉장히 많은 거를 투자를 해요. 네. 의외네요. 그래서 정말로 우회인데요. 근데 예체능이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재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북한은 재능이 뛰어나다 해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바탕이 돼야만이 뛰어납니다. 말로는 무상. 북한은 뭐 그냥 교육? 평등하게 교육한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벌써 거짓이라는 게 성인이 되면 딱 눈에 보이거든요. 무상교육이 없어요. 그다음 무상교육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월급 안 주고 학교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난방을 떼야 되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김장을 맡아야 되고 학생들이 창문 유리를 갈아야 되고 학생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게 북한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 월급 뭐 김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뇌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돈 없는 친구들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렇죠. 그래서 돈 좀 있는 집 자녀들 대부분 예체능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천재야라고 하면은 키워줍니다. 그 정도 정말 우리가 나온 영재 발굴단에서 나올 네. 정도로 그 천재가 되면은 키워주는데 그 외에는 키워주지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또 그리고 예체능은 어느 정도 조그마한 끼가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면은 조금 빛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힘을 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은 어릴 때부터 예체능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예체능을 전공한 여성이에요. 지금 김정은의 아빠죠. 네. 김정일의 와이프도 예체능을 전공한 무용수예요. 예체능을 다 전공을 했어요. 그쵸. 예체능을 전공을 함으로써 조금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일단은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그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네. 출세 정말 신분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체능을 하는데 네. 출신 성분도 좋아. 네. 그러면은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의 와이프가 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목표가 나는 뭐 후계의 와이프 돼야지 네. 이게 아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내가 예체능을 함으로써 우리 집이 출신 성분이 좋아. 근데 예체능 잘해. 그러면은 나의 출세에 걸림돌이 없을 만큼 쫙 가는 거죠. 보장된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예체능을 하다가 대학교쯤에 많이 빠지거든요. 아니면 대학교 때 그냥 예체능을 쭉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대학교까지 했으면은 네. 정말 투자를 많이 한 거잖아요. 북한 그렇죠. 그 네. 집안에서는. 근데 왜 대학교 때 많이 빠지나요? 계속 하지? 왜냐면요. 이게 대학교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가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단간부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뭐 외교라든가 네. 이렇게 다 빠진 자기가 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빠지고 그다음 정말 예체능이 좋아하면 네. 그래 너는 이쪽으로 커하고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까지 예체능을 왔다. 아까 애초에 예체능을 하는 분들은 소위 출신 성분이 좋은. 어찌 보면은 아니요 어릴 때는 출신 성분이 좋다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너무 안 좋은 집안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다가 성인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우린 앞으로 더 키우자. 그러면 어느 순간 중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나는 안 되겠다. 그렇죠. 실력이 안 되겠다가 아니고 아니라 내가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안 되는구나. 출신 성분에서 막히는구나. 그렇죠. 돈이 없구나. 네, 아니면 막혀서 그러면 진로를 다시 바꾸죠. 그러면 장사해서 장마당에서 돈이나 그렇죠. 벌어야겠다. 그래서 학교 중퇴를 하고 돈 벌거나 부모님 일손 도와준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중퇴 안 하고 그냥 예체능으로 쭉 대학교까지 가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나는 출신 성분 좋아. 근데 예체능 쪽으로 출시가 아니라 뭔가 사업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사업할 수 있는 경영학과가 가고 또 아니면 나는 뭔가 외교 쪽으로 나가고 싶으면 외국어 학과 쪽으로 가고 또 아니면 단간부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단간부 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용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대학교까지 가서 이 집안에 지원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한국처럼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일부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학생 회장 하실 때 친구가 안 와서 가봤더니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친구가 어머니 줘서 꽈배기 만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고 그 친구는 그냥 쭉 그렇게 어머니 일선 도와주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처럼 북한은 재수가 없어요, 학교가. 예, 예. 그래서 딱 한 번만 일단 입학을 할 수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대부분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런 입학 통지서가 와요. 네. 그 입학 통지서를 받는 건데 네. 그 입학 통지서를 일단은 간부집 자녀들이라든가 돈 많은 집 자녀들이 어찌 보면 산다고 봐야겠죠. 통지서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다. 대학교 갈 수가 있어요. 대학교를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 자격을 아까 내가 원한다고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럼 그걸 파는 대놓고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북한에서 큰일 나겠죠. 네. 예, 또 그걸 맡은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서 직원에게 돈 있는 사람은 뇌물로, 또 힘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가지고 그 통지서를 가지는. 통지서 좀 보내. 뭐 이러면 이제 어느 학교 어디에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통지서가 있으면은 시험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은 자격만. 그래도 보내요. 그럼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이걸 누군가가 그렇게 권력이나 뇌물로 받는다는 건 사실 누군가는 그 기회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인원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끔씩 보면은 막 누군가의 뭐 입시비리. 입시비리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이 사회가 맞는데 예, 북한은 그 입시 비리가 너무 그냥 기본. 네 당연시 되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입시 비리에 대한 그렇게 큰 걸 제가 못 느껴 솔직히.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입시 비리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보면은 저희 집안은요 플러스 점수가 돼요. 집안에 따라서. 그럼 이게 만약에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봤어요. 네. 시험 봤는데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시험 점수가 같아. 네. 그럼 보고서 우리 출신 성분이 좋은 저희 집안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점수 플러스 몇 점 더 준다는 게 있어요. 저희 집안이. 그럼 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사촌들은 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은 아시잖아요. 네, 김일성 종합대 다 들어갔었어요. 그럼 정말 그냥 대대손손 그냥 계속.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저희 집안의 그 자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다음에 플러스가 어찌 보면은 그 자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통지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그 가영님은 해산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반을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북한도 이게 성악하는 게 있군요. 그럼요. 북한에는 북한은 성악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우리처럼 막 여러 가지 막 팝송 있고 가요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막 뭐 트로트, 뭐 발라드, 팝송 뭐 엄청 많잖아요. 클래식. 근데 북한은 그냥 성악. 네, 왜냐면 팝송 막 이렇게 발라드 이런 성대를 가진 가수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사실 대중적인데. 그렇죠. 대중가요는 그렇게 대중가요 가수는 인기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금 인기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써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발성법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그 성악 가수들만이 키워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개성이 따로 없어요, 북한. 우리 임영웅 가수님 같은 이런 분들은 북한에서는 기회를 못 받는 거네요. 그런 스타일이. 그런데 임영웅 가수님 북한에 가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워낙 또 잘생기고 노래 잘하시니까. 그럼요. 왜냐면 그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항상 TV에 나온 북한의 TV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임영웅님처럼 막 부드럽고 막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그렇죠. 아니면 뭐 성악으로 뜯어 고쳤겠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 가영님 성악이라는 거는 저 유럽이나 미국 유럽에서 나온 거죠. 클래식에서. 근데 북한은 맨날 저 뭐 영미 귀축하면서 맨날 미국이랑 저 유럽 나쁘다고 하는데 왜 성악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악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체 발성법으로 따로 외국에서 하는 그런 발성법이 아니라 주체 발성법으로 다 우리만의 발성법으로 노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영님도 이렇게 주체 발성법으로 이렇게 성악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대학교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유치원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선생님. 네, 맞아요. 북한 명칭은 뭔가요?
그 북한 명칭은 해산교원대학이라고 그 대학을 다시 나왔어요. 아. 우리도 교원대학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 예, 저도 그런 교원대학을 졸업을 해서 네. 또 그 교원대학에 보면은 반이 좀 나눠져요. 우리를 말하는 보육교사가 따로 네. 있는 것처럼 예, 북한에도 유치원 교사반이 따로 있고 네,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반이 따로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유치원 교사반을 선택해가지고 예, 거기를 수료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의 유치원은 아까 서두에서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 한국과 달리 이게 애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그렇죠. 아니고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방향성이 다른 예. 거지 교육은 시키는 기관이에요. 예. 김부자 세뇌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뭐 어떤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우리랑 차이가 많은 게요. 네. 우리는, 아이들 동심에 맞게, 아이들의 그런 어떠한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네. 뭐, 1대1은 아니더라도, 예, 교육이 들어간다면 북한은 그냥 위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거 태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 그냥 무조건 그 위에서 내려온 지침 하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이 바로 김부자에 대한 우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하나도 네. 정말 뭐 사랑이 담긴 노래가 아니라 네. 김부자에 대한 노래 또 생활상의 노래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수도물이 졸졸 어디에서 졸졸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물이 샌다고 네. 그 물을 꼭 수도꼭지를 꼭 잠가라. 잠가라. 아, 우리나라 우리 70년대 그 네. 박정희 시대에 뭔가 이렇게 이러셨어요? 그런 느낌의 교육들이 좀 그래서 있죠. 졸졸 네. 어디에서 졸졸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활상 노래는 이런 걸로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김부자에 대한 그러니까 뭐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지도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누구예요? 김부자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노래에 네. 꼭 이렇게 김부자를 그렇죠. 넣는군요. 꼭 넣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네. 다 아버지 원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사랑 덕분에 너희가 이게 지금 크고 있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이게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네. 꿈이 뭐냐? 너희들은 커서 아버지 장군님의 효자동 충성동이 돼야 된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이면은 부모님한테 카네를 네. 날아야 되죠.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따로 없어요. 왜냐면 북한의 어버이 누구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그들 생일에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조상아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친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나의 엄마 아빠에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장군님, 아버지 원수님께 일단 먼저 고맙습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내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고 아니라 아버지 김부자 원수님. 그 네. 그림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그럼요. 아, 그래서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교과서 또 교육을 또 이런 것도 가르치긴 하거든요. 뭐 한글 수학처럼 네. 뭐 북한에서도 한글 수학, 음악, 그다음 미술 다 가르치는데 미술도 뭐 땅크 만들고 탱크를 그려요? 탱크를 그리고 탱크를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차륵이죠. 차륵 같은 걸 만드는데 꼭 그 뒤에는 그 탱크로 무엇을 한다? 미국 놈을 까부신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교육을 그래서 탱크 네.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걸로 미국 놈들을 깨부셔야 된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다? 남한을 그렇죠. 예. 남조선 괴뢰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미국놈 앞잡이 남조선 괴뢰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런 교육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한글도 그냥 기억니은 지금 네, 배우죠. 다 개나리 뭐. 그렇죠. 배운 다음에 미국 놈도 쓸 줄 아는 그래요. 이거 배우는 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동심을 자극하는 이렇게 시를 쓴다거나 그 북한도 어머니에 동심을 대한 감사 맞아. 일기 북한도 이런 거 그런 거 쓰긴 해요. 쓰는데 대신 그 시보다는 표창받는 시는 어떤 거겠어요? 장군님에 대한 시를 쓰면은 그 아이는 어머나 너무 수성심이 강한 아이라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죠. 아니 근데 아까 학교에서도 막 돈 든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네, 유치원도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유치원 들 게 뭐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월급 주나요? 월급이 없어요. 제가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 할 때 한 달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계란이 빠진 냉면을 사 먹는 거. 계란도 없는 냉면 한 그릇 먹으면 한 달 월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 조금 주는 그렇죠. 그 월급을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해야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부모님들은
또 뇌물을 주는 거죠. 아. 그럼 그 뇌물로 선생님들은 장사를 또 그 유치원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장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네. 또 저같이 뭐 장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뇌물 내가 쓰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지금 월급이 지금 우리 냉면값이 한 10,000원, 12,000원 한다고 하면 계란 빠졌으니까 네. 뭐 8,000원이라고 잡아볼게요. 한 달 월급이 8,000원인 거 아니에요? 네. 살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교사 월급이 세요. 다른 월급보다도. 아, 그게 많은 거예요? 예, 많은 거죠. 교사는 좀 센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 공짜잖아요. 그쵸. 네,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이고 그러니까 일반 그 외에 엄마들이 뭐 어떠한 수업을 하고 싶어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 비용이 국공립은 전혀 없었어요. 그쵸.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가? 아,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게 국가다.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이게 낙원.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낙원이지. 아. 아이들은 왕이다라고 하고 국가에서 키워주는 건데 네. 북한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북한에서는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가야만 정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급식이 안 나와요. 저희 그 어머니 때는 급식이 나왔대요. 또 저희 이 언니들 되게 나이 차이 많은 언니들 때도 급식이 하다못해 뚝뚝 끊어지는 옥수수 국수라도 나왔대요.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시래기국만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콩두유 나왔었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점점점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안 주는. 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갈 때 선생님 것도 같이 싸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걸 왜 싸가요? 선생님 먹을 게 없잖아요. 아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럼요. 그쵸. 엄마는 다 알죠 그거를. 그러니까 밥을 굉장히 많이 주고 반찬을 많이 싸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반을 다 덜어요. 그래서 한 명 것만 더는 게 아니라 저희 반이 30명이 있었거든요. 네. 북한은 좀 반이 인원이 많아요. 30명, 20명인데 그럼 그 20명의 아이들이 밥을 반씩 덜어내요. 그럼 그 저녁에 되면 그 쌀밥이 한 이만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밥을 그렇죠. 뺏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먹고 가족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락 뚜껑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뭐 동그랗게 앉아요. 그래서 앉아요 애들이. 그 밥을 이렇게 도시락을 딱 열잖아요. 선생님이 이 반 돌 때까지 기다려요. 안 먹고. 못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죠. 애들도 그걸 안 하는 거네. 그럼요. 여기 룰이니까. 야. 이런 룰 교육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락 딱 펼쳐주면은 거기서 반을 덜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먹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도시락이 북한의 유치원은 또 그나마 그래도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나마 돈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다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옥수수 닭볶밥 싸온 친구가 있고, 흰밥 싸온 친구가 있고, 또 아니면 고기 싸온 친구가 있고, 된장 한 숟가락에 김치만 싸온 친구가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도시락 뚜껑을 못 열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북한은 정말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빈부격차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크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영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좀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하거나 뭐 부끄럽거나 그런 감정은 없나요? 왜냐면요 왜 원장 선생님도 월급이 없어요. 그럼 원장 선생님 또 어떻게 살까요? 그럼 제가 밥을 이만큼 덜었어요. 그럼 이 돈 밥의 반은 누굴 줄까요? 원장 선생님 갖다 줘요. 또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배들한테. 원장 선생님 그리고 선배가 아니다. 원장 선생님 회계 보시는 분 또 식모는 또 있어요. 식모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이 네 분이 도시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 반에서 이걸 싸가지고 갖고 가요. 반찬까지 같이. 그러면 한 8개 반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로 식사를 하고 남으면 저녁에 가져가시고.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룰이 되어가지고요. 규칙이야. 원래 그런 거야. 완전 원래 그렇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실습 나가서. 교원 실습, 교생 대학교 실습. 때 실습 나가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목격했으니까 뭐야 이게. 애들 꼴 뺏어 뭐. 근데 제가 선생님 하니까
저만 안 하면은 저가 뭐가 되겠어요? 그쵸. 저만 그러면은 굉장히 왕따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지금 뭐 집에 뭐 밥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덜어요. 덜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 밥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분 또 가정이 있으시니까. 그냥 가영님만 보면은 그냥 너무 좋아. 그럼요. 왜 저는 가정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아들, 딸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그럼요. 하루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애들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룰이에요. 북한은. 거의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럼 가영님은 그래도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한국의 유치원을 보실 때 정말 놀라셨겠어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유치원에 대한 것만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와 우리 한국에서는 유치원에 가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또 얼마나 그 아이들 교육 자료가 대단.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형 사과, 모형 과일도요. 북한은 학부형들이 돈을 모아서 사요. 그리고 그것도 매 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교실에다가 놓고 키를 잠궈요. 가져갈까봐. 네, 가져갈까봐. 그리고 만약 저희 반에 좀 돈 많다 학부형들이 우리 반에 쓰세요 하면은 저도 키를 잠가놓고 가지고 나가요. 안 그러면 그거 훔쳐가지고 파니까. 그쵸. 누군가가. 네, 맞아요. 이런 게 북한은 근데 한국에서 안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냥 커피숍에서도 노트북 두고 다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가도 막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없어요. 어찌 보면 지금 보면은 촉감놀이 좋죠. 밖에 나가 흙 만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너무 다르다 환경이. 우리나라 놀이터도 얼마나 좋아요. 북한 놀이터가 없어요. 미끄럼틀 그네 다 쇠예요. 쇠로 만든 미끄럼틀도 쇠로 만든 미끄럼틀인데요. 그네 미끄럼틀 철봉 끝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위험하다고 막 말랑말랑한 소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것도 막 이렇게 막 훼손되고 북한은 안 그래요. 나 정말 미끄럼틀 한번 쭉 내려면 끝나는 거. 그것도 재밌다고 다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이번에 그 북한에서 수해 났을 때 내 아이들한테 찾아갔어요. 맞아. 그 사진 봤어요. 와서 막 자애로운 표정으로 잔치상 차려놓고 잔치 차려놓고 아이들한테 막 가방을 주고 막 했잖아요. 저 진짜 김정은한테 막 욕 나왔어요. 왜요? 그래도 뭐 이렇게 없는 살림에 참 안 나. 아니 그때 그 김정은이 표정 봤어요. 굉장히 막 흐뭇하잖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자기 딸은 밍크 옷을 입히고 아이들한테다가는 그 아이들이 포동포동 애들이 그 나이에 하나같이 다 말라 있잖아요. 막 새까맣고 근데 그 가방 하나 와 정말 저는 그 수혜난 아이한테 가방 하나 그게 무슨 게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그것만 봐도 정말로 북한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정은 빨리 좀 내려와라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은 반성하세요. 독재자 김정은. 알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탈북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